안녕하세요. 잘생긴 임민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그렇죠? 1번 문제부터 학번 필드에 반드시 7글자만 입력되도록. 얘는요, 학번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항상 7글자만 입력되도록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length라는 함수 있잖아요. len이라는 함수를 쓰셔서 학번 필드를 집어넣으니까 학번이라는 필드를 집어넣고요. 얘의 값이 뭐가 되면 돼요? 7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학번에 들어가는 값이 글자 수가 7개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2번 전자우편 필드에는 대문자로 입력해도 전자우편 필드에는 대문자로 입력을 해도요. 소문자로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고 엣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문제가 틀렸네요. 그렇죠? 규칙을 설정하시오인데 오타가 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형식에 크다, 작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다라고 하면 소문자로 입력을 할 때도 항상 대문자로 입력이 되고요. 작다라고 하면 얘의 형식은 항상 대문자로 입력하더라도 작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골뱅이는 항상 있잖아요. 앞에는 ID, 뒤에는 도메인.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뒤에 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라이크가 자동으로 생기고 골뱅이 앞에 아이디, 골뱅이 뒤에 뭐 네이버닷컴, 판매일.net 요런 뒤에가 붙잖아요. 그러면 항상 쟤는 엣지가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번이요. 성명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 성명 필드를 선택해서 필수의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 지도교수 교수 코드 필드에 다음과 같은 입력 맞습니다. 지도교수 코드 필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글자는 텍스트 문자고 나머지 세 글자는 숫자로 입력받을 때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가 입력된 자리에 샵이 표시되도록 얘는요 지도교수 입력 코드에 첫 번째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문자를 표시를 하는데 영문이랑 한글을 표시를 하는데 필수는 뭐예요? L이잖아요. L을 입력하시고 L 선택은 물음표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문자 A가 안 되는 이유는요. A는 숫자까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대문자 L이라고 쓰고요. 나머지 세 글자는 숫자로 입력할 때 반드시 필수니까 0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뷰가 없으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겠다. 뷰를 저장해 라고 하면 저장 오케이 라고 해서 0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된 자리에 샵이 표시되죠. 그러면 세미콜론 다음에 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5번이요. 전자우편 필드에 입력된 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전자우편 프로그램에 바로 연결되도록 전자우편의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링크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설정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되겠죠. 1번이 해결이 되고요. 학생 테이블의 지도교수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필드를 참조하여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라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테이블이요. 뭐가 필요해요? 학생과 교수. 학생과 교수 테이블이 필요한데 자, 학생의 지도교수 코드가 교수의 교수 코드로 참조해서 조인이 된대요. 그렇죠? 이렇게 조인이 되는데 얘는 관계가 m 대 1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대 1로. 그리고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렇게.
만들기. 인덱스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슨 얘기야?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에 학생은 이 교수, 학생이 1번부터 뭐 100명, 아니, 한 사람부터 뭐 30명이 이 교수한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지도 교수 코드는, 어, 기본 키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것도 듣고 저 교수 것도 듣고 하고 그 교수는 A 학생, B 학생, C 학생 그 학생 수대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관계를 맺으려면 교수 테이블에 교수 테이블에 있는 이 교수 코드를요 기본 키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수는 한 사람이지 여러 사람이 그 교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키로 저장하신 다음에 관계에 교수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갖고 와서 지도 교수 코드가 교수 코드랑 조인이 되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나머지는 뭐 체크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 보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교수 테이블에서 적절한 필드를 골라 기본키 설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 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시고요. 3번이요. 건강검진 테이블에 디자인 보기에서 뭐요? 성별 필드에 대해 뭐 하라고 했냐면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 일반 속성이 아니라 조회 속성인데 쟤는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콤보 상자 형태로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하되 여기 행원본에서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얘를요, 감 목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콤보 상자 형태가 남자, 여자가 나오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다른 콤보 상자 설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감 목록으로 그냥 입력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과, 배, 딸기라고 쓰면 그 콤보 상자를 딱 누르면 사과, 배, 딸기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남자, 여자라고 쓰면 이렇게 남자, 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나네요. 그렇죠? 거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번의 1번은 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정보를 입력하는 지도학생 폼을 그럼 지도학생 폼을 일단은 열어서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이 여기 학번이 들어가면 되고요. 성명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가 계산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여기 있는 모양을 문제대로 해주면 되겠죠?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갖게. 본문 영역이라고 하면 얘잖아요. 그렇죠? 얘의 어떤 거요? 가로 간격 조정을 모두 갖게. 그러면 정렬해서 가로 간격을 모두 갖게. 가로 간격 같음. 이렇게 뿅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대로 2번. 본문의 txt 학번 컨트롤에는 본문의 txt 학번이면 이게 레이블이고 이 밑에 있는 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해주래요? 여기에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써주래요? 13으로 시작하면 학번 뒤에 복학을 붙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학번만 표시하도록. 얘는요, IIF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번이 13으로 시작해 레프트 함수를 써야겠네요. 그쵸? 레프트 함수를 써서 얘의 왼쪽에 두 글자가 13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학번의 뒤에 복학이라고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학번을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지. 는 XS에서는요, IIF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IIF. 그 다음에 조건이 Y 되니까. 어떻게 해요?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죠. 레프트 함수에 대괄호. 필드니까 학번을 불러와서, 왼쪽에 두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는 13으로 시작해? 요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게 뭐야? 레프트 함수는 문자의 함수. 그래서 곱하기 1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13이라는 것을 문자로 인식을 해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하고 13. 오히려 여기서는 그냥 큰 따옴표하고 13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값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트루 파트라고 써있네요. 창값. 얘가 만일에 13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학번이라는 필드에 상값에 학번이라는 필드에 뭘 해주겠다고요? 연결연산자를 써서 가로 열고 복학이라는 글씨를 붙여 넣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요게 상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오면 돼요? 그냥 학번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IIF를 사용하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액세스에서는 필드명을 사용할 때 대괄호가 붙는다는 거 그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되겠죠. 디자인에서 폰보기 그러면 13으로 시작할 때 복학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제대로 됐고요. 3번 디자인 보기 도메인 함수가 나왔습니다. 뭐요? txt 성명 컨트롤에 여기네요. 그렇죠? 성명 레이블 아래에 있는 여기에 d lookup 함수를 쓰라고 했고 left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뭘 갖고 txt 성명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컨트롤에는 txt 학번에 해당하는 성명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학번이 txt 학번이야?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d lookup, left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일단 공식부터 씁니다. 뭐요? d lookup 가로 열고 필드명, 원본, 조건인데 원본은 뭐요? 학생 테이블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본은 학생 테이블이 되겠죠. 학생. 그런 다음에 원본에서 학생이면요. 원본을 일단 열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나는 성명을 갖고 오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학번을 비교를 해서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학번 하나, 둘, 셋, 넷, 다. 그런데요. 얘는요. 원래 이겁니다. 그냥 학번은 txt 학번이야? 이게 조건인데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에 레프트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레프트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요. 필드명, 성명을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뭐에 대한? 여기에 학생에 해당하는 학번에 대한. 근데 학번은요. 그냥 학번으로 돼 있어요. 1321 0101 홍민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레프트 함수를 굳이 써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필드명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성명이고 레프트 함수가 써져 있지 않다면 얘는 학번은 txt 학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요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학번은 레프트 함수를 열어서요 어떻게 써야 돼요? txt 학번에 들어가 있는 일곱 번째 값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해줘야죠. 그죠? 이거는 좀 문제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컨트롤 갖고 와서 요 컨트롤 tx 학번에 들어간 값의 일곱 번째 왼쪽에서 일곱 번째 값을 따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디자인에서 폰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학과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3번 문제였고요. 폼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폼 보기를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정사각형을 누르면 되죠. 그렇죠? 학생은 닫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도메인 함수 할 때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의 형식에 들어가서 뭘 찾으면 돼요? 최소화, 최대화 단추를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 안 함. 그 다음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탐색 단추가 아니요 라고 해주시면 되죠. 문제의 속성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5번 txt 인원수 컨트롤에는 전체 인원수를 세는 거는 우리는 카운트 별을 쓰는데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명자가 붙어요.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되도록 기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별 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얘는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 별 한칸 띄고 연결 연산자 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사족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하는 거. 그럼 얘의 형식은요. 이렇게 써줘야죠. 0, 0이라고. 자, 얘는요. 0, 여기에 연결연산자를 0자를 안 써줘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에 인원수의 데이터를요. 명이라고 쓰지 말고 카운트로 해서 숫자만 일단 갖고 옵시다. 숫자를 갖고 온 상태에서 우리는요. 여기 36인데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인원이 없어도 0으로 표시되도록 기호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선택하고 형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0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0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결연산자를 써서 명이라고 쓰면 0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포맷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형식에다가 0명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36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요.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36명은 오른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얘는 숫자 값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연결연산자를 써가지고 명이라는 문자열을 붙이면 36명은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붙인 거는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여기에 들어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명자를 붙였으니까 그냥 숫자로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2번. 교수별 학생 지도 폼을 열었어요. 여기 아래에 하이폼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기본 폼에 교수 코드와 하이폼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문제에 주어졌고 하이폼 보고서의 컨트롤 이름은 담당 학생으로 하고 생성된 레이블은 삭제하시오. 그러면 얘를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 아래에 우리가 하이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이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이폼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적당하게 칸을 맞춰서 집어 넣으시고 마법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폼이 지도학생 뿐이 없잖아요. 지도학생 다음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수 코드를 사용한 교수별 학생 지도의 레코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얘잖아요. 그렇죠? 교수 코드 교수별 학생 지도의 각 레코드 교수 코드로 조인된 거를 불러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하이폼의 이름을요. 뭘로 만들려고요? 하이폼 보고서 컨트롤의 이름은 담당 학생으로 지도 학생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자, 얘는요. 하이폼이나 하이 보고서의 이름을 담당 학생이라고 씁시다. 학생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레이블은요. 지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성된 레이블은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죠. 교수 코드와 지도 교수 코드. 그 다음에 하이폰 보고서 컨트롤의 이름은 담당 학생. 자, 얘의 이 컨트롤의 이름은 담당 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시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2번이 또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저장하고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학생 폼에 CMD 종료 요거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닫기 매크로를 작성한 후 지정하시오. 지도학생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뭐요? 매크로라고 나왔잖아요. 닫기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기에 매크로를 눌러서 얘는 좀 일단 닫을까요? 뭘 하면 돼요? 클로즈 클로즈 윈도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닫아요? 폼에 우리가 열려 있는 게 지도 학생이잖아요. 지도 학생 폼을 닫는데 저장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저장 확인이 아니라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닫기 매크로를 작성한 후 지도 학생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장을 예라고 하시고요. 얘를 매크로를 뭐로 저장하면 돼요?
닫기 매크로, 닫기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도 학생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CMD 종료의 onClick 이벤트에 닫기 매크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코드 작성기로도 해봤고 이렇게 매크로로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는 거고, 자 3번에 1번은요 보고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보고서의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서 여기 있는 모양을 저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학과별로 그룹이 되어 있고요. 학번별로 하나씩 묶여 있고 모양이 사뭇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1번 각 세대의 레이블이 페이지마다 상단에 한 번씩만 표시되도록 위치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이블이 본문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학과명 머리글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공백을 두고 내가 선택한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학과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학과명은 아직 안 들어갔고. 자, 두 번째, 학과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룹은 학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학과명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과명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 그리고 정렬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학과명으로 그룹화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추가를 하되 두 번째는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학번을 기준으로 낮은 수가 위로 나오게 이렇게 나오면 2번 문제가 되고요. 3번 txt 학과명 컨트롤에는 학과명과 학과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경영과 가르고 21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과명과 학과가 21이야? 이거는 좀 봐야겠는데요. 이 학과별 리스트의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레코드 원본이 땡땡땡 요렇게 돼 있어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학과가 번호로 돼 있네요. 그쵸? 이거 신기하네요. 그쵸? 학과. 그래서 학과명 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학과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여기 언바운드 된 여기 부분에 데이터에 그대로 써주세요. 예시를 어떻게 돼 있냐면 학과명과 학과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는 하시고 학과명 가로 열고 학과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학과명이라는 필드도 있고 학과라는 필드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자열이랑 얘네들을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필드명은 대가로로 구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가로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학과랑 학과는 필드명,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열,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써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학과가 무슨 과목도 아니고 무슨 숫자로 나와서 아까 데이터 원본을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 학과라는 필드 아래에 숫자 값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여기에 학과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짝대기로 들어가면 됐고 자, 그 다음 문제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컨트롤의 오늘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고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에 2018년 11월 요일이 나왔네요.
그쵸? 11월 며칠도 아니고 그냥 요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요, 컨트롤 원본에 는 date라는 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식에요. 형식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YYYY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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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M월, 그 다음에 DD라고 쓰면 날짜가 나오는 건데 얘는 DD가 아니라 요일이 나왔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했죠? A라고 쓰면 됩니다. AAA라고 쓰면 낙따로 월화수목 금토일이 나오고 AAAA라고 쓰면 요일까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YYY년 MM월 AAAA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인쇄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5번 문제요. 보고서 바닥글에 txt 총인원 얘네요. 그쵸? 여기 총인원 컨트롤에 전체 인원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36명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게. 그럼 우리는요 카운트 함수를 쓰면 카운트 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자 여기에 는 카운트 별이라고 쓰면 36만 나올 테고 우리는 앞에 포맷 텍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포맷 함수. 그러면 value는 우리가 선택한 얘고요. 콤마. 그 다음에 문자 포맷 텍스트 형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써요? 문제가 뭐라고 써 있었죠? 전체 인원수는 몇 명, 36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열로 전체 인원수는 숫자가 와야 되니까 1000명, 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0일 때 0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나오면 0명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숫자를 표시를 할 때는 그냥 샵명입니다 라고 샵, 샵 명입니다 원입니다 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다른 거 생기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생겨져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어떻게 해요? 전체 인원수를 봐야 되니까 보고서 바닥글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고서 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보고서 전체 인원수는 36명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쇄 미리 보기는 한 장 한 장 보는 거고 보고서 보기는 이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서의 형식으로 보는 거니까 보고서 바닥글이니까 보고서 바닥글에만 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푸시면 3번의 1번이 해결이 되고요. 3번의 2번이요. 지도학생 폼에서 지도학생 폼에서 txt 이름 얘겠네요. 그쵸? 얘 이름 검색 컨트롤에 성명을 입력한 후 cm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입력된 성명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그쵸? 얘는 코드 작성기네요. 매크로라는 말이 없고 정확한 성명을 입력한 경우에만 얘는요 1번 공식이네요. 그쵸? 일부만 포함한다. 이거 했을 때는 3번 공식이지만 얘는 호쌍 쌍호쌍 공식입니다. 근데 미점 필터가 아니라 레코드 셋 클론 북마크 속성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find first method 등을 이용하시오. 이거는 10번 시험 보면 레코드 셋 클론이 나오는 경우는요. 한 두세 번도 많이 잡은 거예요. 한 번 정도. 거의 대부분 미점 필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써야죠. 학생 검색을 클릭할 때니까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학생 검색을 누른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의 코드 작성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요 메소드가 나오긴 나오는데 쓰셔야죠. 미점 메모리에 있는 레코드 셋 클론을 갖고 와서요. find
first 첫 번째 발견하는 값이 조건이 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txt 이름 검색 필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명은 호상 연결연산자 txt 이름 검색 필드에 있는 연결연산자 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명의 txt 이름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find first 첫 번째로 찾는 애를 record set clone 복사를 해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점 어떻게 해요? 북마크 얘를 북마크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는 미점 북마크에 미점 record set clone 점 북마크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겠네요. 그쵸? 미점 레코드 셋 클론 클론은 복제잖아요. 레코드는 기록이고 레코드 셋 클론 find first 저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복사를 해서 북마크 보여줘 필터를 해줘 저거를 해주는데 어떤 걸 해주냐면 내가 메모리에 레코드 셋 클론 복사를 해서 북마크로 집어넣은 애를 보여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Alt Q. 자, 한번 해보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일단 학생 이름을 알아야겠죠. 홍미식. 채승이로 갑시다. 채승이. 그래서 폰보기. 그래서 채승희라고 하고 학생 검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뿅 선택이 돼. 얘는 필터가 아니라 레코드 셋 클론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생 폼에 CMD 인쇄 얘를 클릭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돼도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도요. 코드 작성기입니다. 학과별 학생 리스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CMD 학과 컨트롤에 선택한 학과와 동일한 내용만 표시하시오. 얘는 학과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학과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가 CMD 학과에 선택된 애들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디자인 보기에서 인쇄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클릭 이벤트에 코드 작성기 자, 얘는요. 얘를 눌렀을 때요. 뭘 보여요? docmd do command open report 보고서를 열어줘. 그쵸? 리포트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써져요? 학과별 학생 리스트. 학과별 학생 리스트라는 보고서를 열어주는데, 어떤 거요? 프리뷰. 액티브 뷰 프리뷰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필터 네임은 없고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학과는 CMD 학과가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조건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우리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한글이 안 돼. 한글이 안 들어가져요. 여기서 조건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학과는 CMB 학과. 이거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는 호상 연결연산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CMB 학과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쌍호상 이렇게 되어죠. 학과는 호상 연결연산자 CMB 홍보상자 학과에 들어가 있는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쌍호상으로 하죠. 이렇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의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라고 하고 얘는 지우고요. 저장을 하고 폰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영어과 인쇄라고 하면 영어과만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영어과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3번의 3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제 4번의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혈액형별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조회하는 건강검진 내역 크로스텝 컬이네요. 그쵸? 만들기의 컬이 디자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학과와 건강검진
학과와 건강검진 테이블을 갖고 와서요. 우리는 크로스탭 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자인의 크로스탭을 일단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머리글에 학과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학과명 더블클릭 Y축 느낌으로. 그 다음에 크로스탭은 행머리글을 지정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혈액형. 혈액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혈액형을 집어넣되 얘는 크로스탭에 열머리글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몸무게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몸무게가 값으로 들어가되 얘는요. 값으로 들어가되 그냥 묶으면 안 되고 평균을 구해주셔야죠. 그렇죠? 평균. 평균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딱 해보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값이 들어가는데 얘는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보니까 키가 170에서 180 사이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보기에서 키가 들어가 있대 조건에 뭐라고 쓰냐면 betwee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B-E-T-W-E-N between A and B잖아요. 그러면 170 and 180이라고 써주시되 여기에 있는 묶는 방법은 조건으로 따지셔야 돼요. 조건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들이 여기 애들을 빼고 계산을 하는데 실행을 해보면 A, A, B형, B형, O형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요. B형이 빠져 있어요. 그쵸? 빠져 있고 틀린 게 뭐예요? 여기 뒤에 킬로그램이 붙어 있고 소수점은 없네요. 그쵸?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자 뭐부터 할까요? 혈액형부터 할까요? 혈액형의 디자인에 속성을 누르면요. 여기 보면 열머리글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A, B형을 빼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열머리글을 A형, B형, O형만 갖고 와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실행 이렇게 갖고 와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우리는 몸무게에 형식을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 일반 택의 형식에서 자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0kg, 0kg이라고 쓰거나 0일 때 0으로 표시할 수가 없으면 샵 kg이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딱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형이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커리를 저장, 건강검진 내역으로 건강검진 내역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1번이었고요. 2번이요. 여고 출신 학생의 학과별 인원수를 조회한대요. 그래서 학과별 여고 출신 학생 수 커리를 그림과 같이 작성하시오. 라이트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만들기, 커리 디자인, 학생과 학과 테이블을 갖고 오되 우리가 필요한 거 뭐요? 학과명과 학생수. 그러면 학과명과 학생수는 학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학번을 선택을 하되 자 일단은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딱 해보니까 경영과 학과명이 이렇게 나오고 학번은 이 학생수 이거 카운트 개수로 세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아직 라이트 함수는 안 썼어요. 디자인 보기에서 요약을 해서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학번은 개수로 해줘 라고 해서 경영과, 영어과, 의상과, 전자과 학번의 개수, 학생수 8명, 10명. 여고 출신 학생의 학과별 인원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에서요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출신고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쵸? 출신고에 조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여고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해야겠네요. 그럼 요약을 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만 갖고 와서 실행을 해보자고요. 실행을 해서 여기 보면 경기고, 경기여고 오른쪽에 두 글자가 여고야? 라고 하는 애들만 따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건에 라이트 함수를 써서 아니 여기에요. 아예 라이트 함수를 써서요.
출신고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출신고에 오른쪽에 두 글자가 실행. 그러면 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여고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여기. 여고. 그러면 여고인 애들만 보여지고 우리는 얘네들의 뭘 하면 돼요? 시그마 눌러서 개수로 불러오고 실행. 이렇게 불러와지네요. 1, 4, 7, 2. 그러면 익스프레션 얘는 표시를 안 하면 되고 학번의 개수는 학생 수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그리고 얘는 학번이 아니라 학생 수 땡땡으로. 그 다음에 얘는 표시 안함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1, 4, 7, 2가 나오고 경영과 영어가 똑같죠. 그러면 이 커리를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학과별 여고 출신 학생 수, 학과별 여고 출신 학생 수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눌러서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요,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 라이트 함수를 써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봤을 때 저는 여고 출신 학생의 학과별 인원수 이거는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다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고 출신을 할 때 라이트 함수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생 폼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TX 전화번호를 클릭을 하면 얘겠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성명과 보호자 연락처로 표시할 것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메시지 박스로 쟤를 눌렀을 때 보호자 연락처를 갖고 와서 메시지 박스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뭐 했을 때? 쟤를 클릭했을 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도 학생의 디자인 보기에서 일단은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슈헤드가 전화번호 학생 성명으로 돼 있고 얘의 이름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 학생의 성명을 갖고 오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성명의 학생 부모님 연락처 한 칸 띄고 땡땡은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호자 연락처라는 필드 이름이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한 칸 띄고 보호자 연락처로 갖고 오시면 돼요. 디자인 닫고 지도학생의 어떤 거요? txt 전화번호를 클릭을 했을 때 얘네요. 그쵸? 얘를 이벤트 on클릭 했을 때 우리는 코드 작성기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얘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뭘 불러야? 학생 이름을 갖고 오고 성명 학생이 아니 이름이 아니었죠. 성명을 갖고 오고 연결연산자 쓰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학생 문제를 보니까 홍민식 학생 내가 여기 성명을 갖고 오면 그 학생의 성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학생 띄고 부모님 띄고 연락처 띄고 학생 또 한글이 안 돼. 학대를 하면 한글이 안 되나요? 이상하네.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홍민식 학생 한 칸 띄고 부모님 한 칸 띄고 연락처 한 칸 띄고 땡땡이 오죠, 그쵸? 땡땡이 오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연결연산자 쓰고 부모님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제가 그렇게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연산자 select from where ampersand like는 액세스와 비주얼 베이직에서 좌우로 한 칸씩 띄는 거라고 했고 우리는 이 문자열을 그대로 달아주되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Alt Q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요.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눌러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얘는 최승희의 엄마 연락처가 나오겠죠?
MS 박스, 학생 부모님 연락처. 메시지 박스, 성명, 학생 부모님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죠. 그쵸? 이거는 잘 보셔야겠네요. 보호자 연락처. 필드명이 없는 걸 써놔가지고 안 됐네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부모님 연락처 이렇게 뿅 나오면 되겠네요. 부모님 연락처가 아니라 보호자 연락처. 그거는 뭘 보면 안다고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보호자 연락처라는 필드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에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쵸? 이번 문제를 살펴보면 새롭게 나온 거는 뭐가 있었나요? 여기 2번 레코드 세클론 복제하는 거, 북마크 설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북마크 설정이 돼서 걔가 표시되는 거. 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전에 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별반 문제 없이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문제가 풀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번에 3번. 조회 속성을 콤보 상자 형식으로 해서 쿼리 디자인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값 목록으로 설정해서 남자와 여자를 그냥 집어넣는 거. 그쵸? 요게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고. 아, 이제 9회차까지 풀었네요. 제가 좀 계획으로는 이번 주까지 10회차 커말 1급을 마무리를 좀 하고 커말 2급 또 기출문제들을 좀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부분을 커말 1급은 또 보시는 분들이 별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커말 2급으로 좀 더 또 준비를 해서 또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들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좀 외워야 되는 거는 좀 외우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